안녕하십니까. 물류업종과 해운업종 담당하고 있는 김종훈 연구원입니다. 대표적인 코로나19 수혜업종의 하나인 물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류업은 기존에 저희가 리서치가 많지 않았던 업종인데요. 최근 유통업과 플랫폼 업체 등 전 후방에서 물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은 물류업 내에서도 택배업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시기 산업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와 하반기 전망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업체는 택배업의 영위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전방산업이 어디에 치중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실적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CJ 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이렇게 택배 3사는 2020년 택배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여타 사업 부문의 물동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자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전방 자동차 산업 물동량 축소로 작년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습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완성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글로비스도 실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우수한 채무 상환 능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번 정기평가에서 물류업종 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에 변경은 없었습니다. 하반기 사업 환경 전망은 중립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산업 경기 전반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만 국내 완성차, 철강 등 물류업 전방 산업들의 점진적인 물동량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 해외 사업 지역들의 경제 활동도 회복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택배업의 경우 올해 택배기사 처우 관련 이슈로 인해서 원가 부담이 다소 늘어난 상태인데요. 지난 7월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단가 인상을 포함한 합의안이 도출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하반기 수익성 회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상 수준과 전방 물류 수요 회복을 통한 수익성의 개선 여부,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의 재무 부담 통제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코로나19가 물류업에 어떠한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물류업의 성장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좌측 그림을 보시면 전 세계 주요국의 소매 상품 거래 중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로축의 온라인 거래 절대 규모는 중국과 미국이 압도적입니다만 세로축의 온라인 거래 비중을 보면 2020년 들어서 한국이 25.9%로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커머스가 핵심 소비 채널로 자리매김하면서 소비자와 상품 간의 물리적 거리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물류업의 성장을 촉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업 내외부의 투자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업계 내부에서는 자동화 물류센터와 초대형 터미널, 도심 내의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나 다크스토어 등과 같은 새로운 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업계 외부에서는 쿠팡뿐 아니라 전통의 유통 강자들도 지금 물류 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라스트마일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라스트마일 배송은 물류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물류라는 뜻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이 라스트마일 배송을 담당하고 있는 택배업이 코로나19 시기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택배 물동량 성장이 점점 가파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20.6%의 물량 증가율을 보이면서 연간 총 택배 물동량이 33억 7천만 박스에 달했는데요. 이는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민 1인당 연간 65박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일주일에 5박스의 택배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기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와 맞물려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택배업의 첫 번째 키워드는 메가허브 터미널입니다. 택배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곤지암허브라는 단어가 익숙하실 텐데요. 지난 2018년에 CJ 대한통운이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업계 최초로 메가허브 터미널을 건립하였습니다. 당시 굉장히 선제적인 투자였고 이후 CJ 대한통운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2020년에는 50%를 넘겼습니다. 여기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이 메가허브 터미널입니다. 택배 2, 3위 사업자인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한진은 투자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롯데는 지난 2019년에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 오픈을 예정하고 있고 한진은 지난달 7월 착공식을 갖고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와 한진의 경우 처리 물량이 거의 캐파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인데요. 메가허브 터미널이 오픈하면 현재 대비로 50%가량의 캐파 순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허브터미널 오픈으로 계단식의 공급 증가가 일어나다 보니 이를 전후로 시장 수급에 있어서 일부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수급 마찰은 두 가지 이유에서 중장기적으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택배 시장의 수요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택배업의 과점화된 시장 구조 때문입니다. 우측 그림을 보시면 2020년 택배 빅3의 점유율이 77%를 상회하고 있고, 회색으로 표시한 중소업체들의 점유율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위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택배 시장에서 공급자의 교섭력이 커지고 있고, 단가에 대한 우려도 과거보다 낮아진 상황입니다. 향후 메가허브 터미널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업체들의 본원적 경쟁력이 제고되고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배업은 대표적인 네트워크 사업으로 물량 확보에 따라 단위 원가가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현될 것입니다. 네트워크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택배 네트워크가 집하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을 거치는 포인트-투-포인트 방식에 가까웠다고 하면은 메가허브 터미널을 통해서 기존 터미널의 기능이 허브 터미널로 통합되면서 경유 횟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택배업의 두 번째 키워드는 풀필먼트입니다. 풀필먼트는 상품 입고에서 배송까지 일련의 물류 프로세스를 일괄 대행하는 서비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3자 물류 서비스를 온라인 중심으로 발전시킨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2006년에 런칭한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픈마켓 셀러들이 아마존 물류센터에 상품 입고만 하면은 재고 관리, 발주, 피킹, 패킹, 배송, 교환 반품 등 고객까지의 물류 과정 전반을 아마존이 대행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풀필먼트로의 트렌드 변화를 이끈 것은 쿠팡, 마켓컬리와 같은 자체 배송 기반의 이커머스 업체입니다. 기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거래 중개 기능 외에도 직접 물류망을 갖추고 당일 배송, 새벽 배송과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등장으로 경쟁의 축이 기존의 가격에서 물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신세계, 롯데 등 유통 강자들은 이에 대응해서 풀필먼트 사업을 통해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서비스가 직매입 물량 중심의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한다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픈마켓 셀러들에 대한 풀필먼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택배업체들도 플랫폼 업체와 손을 잡고 풀필먼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배업체들은 택배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풀필먼트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CJ대한통운의 풀필먼트 체계도인데요. 기존에는 주문이 들어가면 셀러 보관 창고에서 서브 터미널로, 그리고 서브 터미널에서 허브 터미널로의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풀필먼트 체계에서는 셀러들의 상품이 이미 풀필먼트 센터에 있기 때문에 앞단의 프로세스가 크게 간소화되고 밤 12시까지의 주문도 이길 배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택배업체들이 라스트마일 배송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 플랫폼 업체나 유통업체들이 전략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CJ대한통운의 경우 네이버와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라는 협력체를 구성하였고, 롯데의 경우에는 롯데쇼핑의 롯데온과의 협력, 한진의 경우에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카카오와의 협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택배업체들은 플랫폼 업체의 광범위한 셀러 고객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보다 더 유연한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풀필먼트 사업은 택배업의 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투자 전략입니다. 택배업체들이 자체 경쟁력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시장에 안착하게 된다면 사업 펀더멘털 강화와 실적 개선을 통해 중장기 신용도 방향성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포스트 코로나 시기 택배업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